자, 안녕하십니까. 저 김국진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4일. 지금 시간은 12시 30분입니다. 자, 엊그제 4월 10일 총선이 끝났습니다. 22대 총선.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럼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주식에 대해서, 조국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 국민의힘이 형편없이 졌지요. 자, 한동훈 깔끔하죠. 스마트하죠. 그런데 정말 그 친구도 말한 거에 대해서 약속을 저버릴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요번에 물론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한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오직 승리입니다. 졌잖아요. 일생에 그 친구에서 한동훈은 일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큰 정치인을 하나 우리는 찾았다. 자, 한동훈이 잘못한 게 뭐냐? 자, 우리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고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엔비디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국도 반도체, 유럽도 반도체, 중국도 반도체, 일본도 반도체 한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정말 대단한 섹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350조인가?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150조. 그래서 합쳐서 500조. 그리고 정부에서 밀고 그 자리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어딥니까? 여주, 이천, 수원, 동탄, 화성, 예? 그 다음에 평택, 여기 천안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한 30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훈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종시 의석 2석이 민주당으로 갔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세종시 시민들은 국회가 세종시로 오면 집값이, 땅값이 이런 것들이 최하 더블 정도 갈 거예요. 2억에서 3억씩 막 빵빵 튀길 텐데 어떻게 결과는 민주당이 2석을 다 차지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천안도 3석인데 다 민주당이 싹쓸이 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의 잘못은 뭐냐? 2조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범법자 맞고 조국 범법자 어쩌고 저쩌고 합시다. 거기에 네거티브를 같이, 이번에 선거는 뭡니까? 대파 선거입니다. 대파 들고 누구나 나와가지고 흔들어 대면 당선이고,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한동훈이 여기서 네거티브를 갈 것이 아니라 반도체 500조가 작은 돈입니까? 확실히 투자해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확실히 이슈를 만들어서 이슈를 선점해가지고 끌고 가서 당선을 시켰어야죠. 한동훈의 잘못은 이겁니다. 네거티브를 함께해서는 안 됐다. 국가 미래 먹거리와 미래 발전과 청년들의 일자리와 그 지역 발전의 공약과 이런 걸 가지고 선거에 임했어, 전략을 이렇게 임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는 그게 잘못됐다. 두 번째는 조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국은 이번 4월 10일 총선 22대 총선에서 가장 혜택받은 돌풍, 태풍급의 가장 유력한 일약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힌 사람이다. 굳혔다. 조국이 가장 큰 승자다. 그러면 국민의힘 한동훈 패자지만 여기에 패자는 누구냐?
이재명도 패자입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는 많이 차지했지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가 47%를 지지했습니다.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후보를 냈으면 당선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20석 금방 채워졌을 겁니다. 그러면 조국은 어떤 사람이냐? 자, 문재인이 유능하고 똑똑해서 대통령 됐습니까? 노무현이 내 친구 문재인 이렇게 한마디에 노무현 후광으로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겁니다. 나는 착한 놈 싫습니다. 박근혜도 싫고 문재인도 무지하게 싫다. 나는 아베나 트럼프가 좋다.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조국은 부산이 고향이고 집안이 좋은 집안이고 서울대 교수를 한 20년 했고 미국 유학파에 키도 크고 핸섬하고 뭐 단지 그러고 조국은 또 성폭력이나 아니면 뭐 지저분한 어떤 파렴치범이 아닙니다. 가족의 범죄, 자식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아량을 베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러고 1심, 2심 확정 2년 확정을 졌다고 칩시다. 대법원에 30이 남았죠. 3, 4개월 안에 판정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나라 사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힘 있으면 다 저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다 나오고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조국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증거 불충목, 증거가 불충하다, 다시 한번 심사를 해야 될 여지가 있다, 아래 하급 법원으로 내려보내면 거기에서 2년 3년 끕니다. 우리나라 윤미향인이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응? 정말 송영길이가 교도소에서 17%를 얻었다는 건 말이 됩니까? 예전에 공주시장이 남편이 공주시장 나와서 선거법 위반인가 뭘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보궐선거를 해서 와이프가 나왔는데 당선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학벌이 높으면 뭐합니까? 국민들 정신 차리자고요. 응? 국민이 삼류니까 이 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왜 뽑아줍니까?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냥 오직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서 정말 박태준 포철 회장님 같은 분,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 이런 분들 저 존경합니다. 자, 조국은 문재인의 적장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 했죠. 법무부 장관 했죠. 문재인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한테 빚진 게 있다고 했죠. 그러고 호남에서 47% 비례대표 밀었지요. 의석수 10석 이상 가졌지요. 집안 좋지요. 학벌 좋지요. 뭐 스펙이 아주 좋아요, 조국. 키도 크고 배도 안 나오고 인물도 좋고 연설의 달인이라고 하고. 조국이 그렇습니다. 일약 대권 주자입니다. 그럼 이재명하고 조국하고 어떻게 합당 절대 안 하지요. 합당했다가는 조국은 이재명이한테 어떡합니까? 토사구팽 당합니다. 동등하게 갈 수 있는 걸 왜 그 밑으로 들어갑니까? 미쳤습니까? 조국은 요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최고의 대권 주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87년도 84년도에 군대 갔다가 87년도에 제대해서 서울 마장동 터미널에 딱 내렸더니 의경이 쫙 깔리고 막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막 체류탄이 터지고, 군복 입고 막 체류탄 병장 재단 체류탄 맞고 대전 고향에 하여튼 그때 87년 제가 3월에 제대했는데 6월 29일 날 노태우가
6.29 선언을 했습니다. 6.29 선언 내용이 뭡니까? 국민이 원하니까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직접 뽑자, 대통령 직선제를 노무현이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 노태우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야당의 대표 김영삼, 응? 확실한 대권 주자죠. 노태우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노태우, 김영삼 거의 하프 게임입니다. 안 되니까 전두환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 있는 김대중을 사면했습니다. 사면. 그래서 미국에서 김대중이 왔어요. 평민당을 창당해서 민주당 김영삼 저기하고 뭐 처음에는 둘이 합당을 해가지고 그 확실한 정권 교체를, 민주화를 이루자, 정권 교체를 하자고 했는데 둘이 합의 봤습니까? 둘 다 내가 먼저 대통령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김영삼하고 김대중하고 갈라졌죠. 후보 둘 나오고 김종필 나오고 노태우 나오고 여러 야당표가 분산되니까 노태우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국을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급법원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유야무야 시간 끄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만약에 윤석열이면 조국 사면입니다. 그러면 누구랑 싸웁니까? 다음 대선은 조국하고 이재명하고 막 싸울 거고 이재명은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이 대장이에요. 이래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 이재명하고 같이 싸우고 한동훈, 오세훈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준석이도 나오겠죠. 자,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하고 조국하고 연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국회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국하고 이준석이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명계, 문재인계 다 뭉쳐서, 이낙연 다 뭉쳐서 조국의 한 큰 정치 세력을 이룬다면 조국은 엄청난 대권 후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준석 이제 갓 40 넘습니다. 갓 40 넘어서 대권을 할 게 아니라 조국하고 합당을 하고 경선을 하든지 어떻게 하고 나중에는 조국 형님이 먼저 대통령 하십시오. 응? 그리고 조국을 대권 후보로 밀고 이준석한테는 그 다음에 그 새끼와 세력이 있습니다. 이준석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20년도 더 있습니다. 응? 그 다음에 대통령 해도 되겠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제가 분석한 결과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 신성홀딩스 상승했다 지금 급락을 줘서 지금 올라간 것도 없는데 조국의 사법 리스크만 없어진다면,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없어진다면 이 조국 관련주의 조국 대장주 화천기계나 신성홀딩스는 안철수 한 500%, 1000% 정말 세게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조국하고 안철수를 비교하면 안철수는 옛날에 2012년도에 박원순이한테 서울시장을 양보할 때 그때 시점은 안철수는 정당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테마주 중에 대장주 써니전자가 여기 보면 600원에서 5개월 만에 1,400원 17배 갔습니다. 17배. 어떻게 안철수하고 조국하고 비교합니까? 조국이 확실히 셉니다. 여러분,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잘 지켜보시다가 화천기계 신성홀딩스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집어넣고 돈을 넣고 적어도 6개월, 1년만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돈이 큰 목돈이 될 것입니다. 제가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의 책사 정도전,
한명회, 수양대군을 옹립한 한명회. 응? 자, 제가 국민의힘 책사라면, 정치 분석가 패널이라면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여러분, 제 분석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제 채널 회원가입 좀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자, 여기는 천안입니다. 전화 주시고 찾아오십시오. 저 김국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경험상 멘토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실력도 됩니다. 이건희 회장 뭐라고 했다고요?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은 그 실패가 재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실패가 저의 재산이고 저는 확실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